대선이 32일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각 후보들의 신경전도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네거티브인가요?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측의 검증 공방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각 후보 측의 이 발언, 주장 내용을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차떼기, 동원,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이호철 민정 1비서관이 덮자고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계속 모르쇠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자,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후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해드리겠고 이제 곧 그래픽이 나올 겁니다만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공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대세론을 형성했던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들 문제, 아들 취업 문제, 그리고 사돈의 음주운전 문제. 하지만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양강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역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네, 부인 얘기도 또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올해 특히 아주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첫째 선거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결이라든가 비전의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먹혀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가 검증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증의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에 너무 지금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정책 대결이나 비전 대결이 실종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은 그런 역기능은 충분히 있는데 특히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치 않은 후보들한테 대해서 싫은 이야기들을 정말 아주 잘 듣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 아마 선거전 끝날 때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긴 그렇습니다만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사진을 누가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폭력배였다더라.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찍는 거지 그렇습니다.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 자체는 좀 수준이 낮은 차원의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당하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친인척 같은 그런 논란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치열하게 할수록 좋은 거죠. 그 검증의 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인척 문제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의 대응하는 전략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찔끔찔끔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물론 예. 그 진영이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대응 전략에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보면은 조금 해명이 의문이 제기되면은 조금 해명하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면은 해명을 하고 후보는 막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궁금증을 풀 수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필요하면은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아니면 당사자가 해명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도 보면은 참 전 국민이 웃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서는 나중에 큰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으로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되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박선수 의원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지지세가 팍 꺾이는 그런 결국 그것 때문에 일들도 대표직 있지 사퇴한 거 않았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의 결집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네거티브 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떠다니던 분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갈 곳 없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문재인 후보보다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쪽이 제일 낫네라고 해서 지금 모여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대응을 잘못하면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네거티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덮으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명한다. 이런 자세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부인 김희경 교수 서울대 정교수 임용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이때 그러면 뭐 서울대 입장이 이러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부인이 직접 나와서 그때는 이랬고 이렇고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이제 조사,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조사가 됐던 됐죠. 상황인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뭐를 잘못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요. 요즘에 후보들이 실수만 하나 해도 언론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때입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박명록 씨지 않습니까? 박명록도 요즘에 구설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무르익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의 방명록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자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요. 후보로서의 포부도 엿볼 수 있고 누구 글씨체가 더 예쁜지 비교해보는 잔잔한 재미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문재인 후보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적었죠. 내용면에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시원시원한 필체 2번이나 찍은 느낌표에선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한편으로는 고집이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역시나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필체 놀란 분들이 꽤 많습니다. 50대 글씨라기보단 또박또박 쓴 초등학생의 글씨체에 가깝다는 평인데요. 최근 스스로 학습했다는 목소리 변화와도 연결돼 안 후보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필사즉생이라고 큼지막하게 한자로 적어 넣었습니다. 흘린 채로 속도도 상당히 빨리 쓴 걸로 보이죠. 홍 후보의 거침없는 말, 거침없는 행보와 묘하게 연결돼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5.18 광주 묘역에 가선 한자를 잘못 써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바로 이 멸사봉공이라는 단어인데요. 개인적인 욕심, 즉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뜻인데 사사로울 사자 대신 죽을 사자를 써서 의미가 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참모진이 이를 지적해 홍 후보가 방명록을 다시 고쳤었지만 논란은 더 이어졌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저 살펴볼까요? 유승민 후보는 세로로 길쭉하게 써놓은 필체가 눈에 띄고요. 심상정 후보는 예쁜 글씨체로 가장 많은 누리꾼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깔끔한 글씨체를 선보인 김종인 전 대표는 습니다 대신 옛날 맞춤법대로 읍니다로 쓴 게 목에 튀었습니다. 각양각색 대선 주자들의 글씨체 어떻게 보셨나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다. 글씨 잘 쓴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대선 주자들의 글씨체를 바라보는 국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네, 뭐 글씨 잘못 쓴 것 갖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퇴 시기를 놓고 지금 홍준표 도지사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 아직 안 한 안 상태입니다. 했죠. 근데 사퇴 시기를 놓고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홍준표 지사는 대선 30일 전에 공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30일 전, 그게 4월 9일인데 그런데 물론 이제 경남지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시한도 교묘하게 30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면은 대통령 선거 5월 9일에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을 4월 9일 사퇴하더라도 선관위에 4월 10일 날 통보를 하게 되면은 보궐선거 사유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 이야기는 임기 1년 2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이번에 보궐선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목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 경남도민들의 지사 선택권을 이거는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